네, 변호사님. 최근에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를 되고 있어요. 그동안까지는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 키를 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을 꼭 다물고 참을새, 모르새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신경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입을 열기 시작했고 지난 18일 재판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우선 하나 인정한 것은 변호인이 공식적인 재판에서 인정한 것은 이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한테 이재명 당시 지사,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좀 추진해 달라. 당신들이 어차피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무슨 국제대회라고 그걸 열었어요. 아태여보고 북한 또 아태여고 그 자리에 북한 사람들 또 유력 인사들이 오니까 좀 잘 얘기를 해갖고 방북이 성사되도록 해달라는 거 그런 정도의 요청은 한 것까지는 맞다. 여기까지는 이제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마 검찰발 기사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이가 300만 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대납을 쌍방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진술을 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두 차례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북 추진을 요청했을 때 한 번 했고 쌍방울 측에 돈을 주었을 때 주고 나서 이렇게 돈이 완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내년 봄에 그러니까 그 당시 같으면 2019년이니까 2020년 봄쯤에 방북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나온 게 언론의 보고인데 어젯밤 KBS에서 요새 KBS가 이 수신료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한테 두 번 보고를 받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알았다를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는 제3자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고 또 검찰에서는 직접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이화영 부지사, 그다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사실 뭐 이재명 그 대표가 그 당시 대선을 앞두고 어떤 성과로 내세워가지고 대선에서 활용하려고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뭐 알게 모르게 이재명 대표가 좀 관여했을 거 아니냐라고 추측은 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키를 진 이화영 씨, 저 집에 김성태 씨도 부인으로 일관했거든요. 하다가 김성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11일 날 그러니까 재판에 나와서 다 토로를 했죠. 아마 이화영 씨도 그동안 모르쇠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김성태 씨라든가 그 외에 많은 분들의 진술이 벌써 나와버렸어요. 안부수 아태배 회장이라든가 다 진술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이화영 씨가 계속 부인만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화영 씨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범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게 됐다고요. 이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 중형에 처할 때 범죄 규모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벌써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떤 우리 저번에 조민 씨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반성의 정황, 반성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 반성의 정황이 제일 중요한 게 범죄 시인 여부라고. 그러면 이화영 씨는 자기가 부인하더라도 이 사건을 둘러싼 김성태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인해버리면 이 경우에 부인할 때는 더욱더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마 이화영 씨 변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법정에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시인하는 이런 걸 시인했다. 그래서 이화영 씨는 지금 부인해봤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건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해봤자 물 건너가면서 자기만 완전히 덤태기 중형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구책이죠. 자구책. 그래서 전부 다 검찰에서 시인을 한 걸로 보여요. 뭐 정확하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검찰 진술에서 이번에 검찰에서 그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때까지는 검찰에서 제3자 뇌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청탁을 하고 김성태 쌍방울 쪽에서 대북 사업 하는데 도움 달라. 돈은 북한에 줬으니까 북한은 제3자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북한 방문에 대한 어떤 대가 앞으로 좀 방문에 좀 협조해 달라. 이렇게 되면 이 돈이 있죠. 좀 약간 성격상 보기 나름인데 이 돈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줘야 되는데 북한에. 그런데 보는 눈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리 쿠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준 것이다. 본래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그 돈을 북한 측에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번에 쌍방울에서 북한에 넘어간 돈이 형식은 바로 쌍방울에서 북한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줄 수 있는 돈이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돈을 받으면 뇌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나 북한 가게 해줘 하면서 돈을 북한에 주는 그러니까 돈이 비록 그 다이렉트로 북한 넘어갔지만 김성태에서 그 어떤 이 사건의 그 전말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받아서 결국은 북한에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직접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은 그 뭐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근데 검찰에서 보는 시각은 이건 결국 이재명한테 넘어갔다. 이재명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 돈을 받아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북한에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가 받은 거나 그러니까 김성태 씨하고 쌍방울은 그 심부름꾼이다 이거죠. 이재명이 직접 돈을 줘야 되고 이재명이 내가 받아가지고 주는 걸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내 심부름 좀 해줘. 나한테 줄 거 이쪽이 직접 좀 줘라. 이게 나한테 왔다 가면 이게 분명히 나중에 혹시나 대통령 떨어지면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직접 줘 하면 이재명 대표 법률가니까 직접 뇌물보다는 제3자 뇌물이 형이 약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인마이 포켓한 거 없다. 근데 이거는 검찰에서는 이거는 인마이 포켓하고 같은 거다. 네가 받아가지고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직접 뇌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는 제3자 뇌물죄 한 것은 쌍방울이 대납을 하면서 그 대가로 대북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묵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저 성남 FC하고 가는데 지금 KBS 보도를 보고 지금 직접 뇌물죄라고 이렇게 의유를 한다거나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승인. 그냥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묵시적인 게 아니고 보고받고 승인했다. 지금 KBS 보도는 알았다고만 했지. 이화영이가 와서 보고를 하면 알았다고만 했겠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주었고 뭐 이런 거 다 보고를 하고 그러고 그래 알았어요. 좀 잘해보세요. 뭐 길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KBS가 취재된 것은 아마 검찰 쪽에서 알았다고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보고받고 승인한 거가 되니까 사실상 직접 뇌물죄 아니냐. 그거는 있죠. 근데 이재명이는 나 모른다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공작이라고 표적 수사라고 소설의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진창해갖고 이번에도 잘 팔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검찰이 있죠. 주장하고 그 이재명 방북 여기에 좀 관계 있다. 그다음 이재명 소설이라 그러고. 근데 검찰이 어떤 이재명의 방북 문제를 수사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참고인들 조사하고 다 진짜 일당의 대표를 하는데 조사해가지고 난 결론을 갖다가 그 다음 이재명은 아니라고 볼 때 누구 말을 믿는 게 확률이 높냐 이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있죠. 이재명이 당연히 부인하겠죠. 당연히 부인하고
이번에 저는 그 IAEA 사건에 모든 걸 볼 때 한쪽에는 과학 열심히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예. 아니라 그럴 때 뭐 자기 입장에 따라 어느 쪽 말을 믿느냐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 중립적인 사람이 누구 말을 믿는 게 믿는 게 맞냐 이거죠. 그렇죠. 그 이번에 이재명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검찰은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놨는데 예. 이렇게 이제 조서를 작성해놨는데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 소설이다 할 때 어느 쪽 말을 믿는 게 합리적이냐 이겠네. 그렇죠. 예, 네. 그거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있죠. 수십 년 전에 군사 정권 시절에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것도 있었다. 그 당시에도 검찰 대부분의 죄는 유죄 그 있는 죄였고 예. 정치적 사건에서 일부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그게 국민들한테는 유죄가 유죄되는 건 아무도 감동 안 받아요.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가끔 공작 수사, 함정 수사에 의해서 정치인 한 사람이 처벌받았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죄였다. 예. 그러면 충격이 커요. 그럼요. 예. 그 국민들의 어떤 일종의 트라우마라 그래야 되나 검찰권 행사,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그걸 지금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 교수님이나 저나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 그러고 소설 쓴다 그러는 게 지금도 그 시대의 검사들이 아주 살아있나?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의 어떤 지령을 받고 사건을 지금 어디 지하실에서 공작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걸 계속 덮어 씌우면서 자기들의 무고함을 밝히는데 저는 지금 시대에도 물론 검찰이 잘못된 판단하고 법원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뭐 의사도 뭐 그 오진율이 25%라 그러는데 판사 검사들의 오판율 이거 상당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악의적인 의도에서 나왔느냐, 어떤 잘못된 증거 판단에서 나왔느냐 별개 문제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옳은 판단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은 옛날에 그 트라우마를 국민들한테 끄집어내면서 이거 엉터리다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한 말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이제 믿기 어렵다. 이제 그래서 검찰로서도 아마 이번 이화영 부지사가 그 진술을 제대로 함으로써 아마 그 정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검찰이 이화영하고 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 SNS에. 그러면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하고 왜 검찰이 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이화영이 어떤 자기가 나중에 처벌 적게 받기 위해서 빨리 사실을 말하고 나라도 도망가야겠다. 이런 데서 나온 건데 많은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이화영을 갖다가 못 살게 굴어가지고 진술을 번복한 걸로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화영의 부인이 탄원서를 냈어요. 원래 탄원서는 판사한테 내는 거 아닙니까? 재판부한테. 아 지금 수사 중일 때는 검사. 그런데 지금은 탄원서를 민주당한테 냈는데 거기 보면은 바로 그 트라우마를 이용하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 이화영하고 협의해서 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측하고 협의해갖고 민주당한테 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평화로운 그 남북 교류를 훼손하고 음해하기 위해서 이 대납이라는 프레임을 짜갖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이를 이렇게 엮어넣으려고 하는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갖고 정기 고문보다도 더 심한 그런 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변호사가 180번 면회를 하고 자기 가족들도 50회인데다가 국회의원이 와서 7번인가 특별면회까지 했는데 무슨 압박이 그렇게 이 정기 고문보다 더 심각한 이런 정신적 압박을 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피의자한테 검찰이 그 여러 증거를 들이대면서 당신 사실대로 진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압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입회를 많이 했지만은 요새 그 영상
영상 녹화를 합니다. 영상 진술이라 그래가지고 예. 다 찍고 모르죠. 뭐 옛날에 박정희 유신 시대에 그때 지하실에서 뭐 변호인 입회도 금지시키고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사태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168석까지 야당에 있는데 그게 뒷받침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이화영인데 어떻게 검찰이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이죠. 우리 얼마 전에 국정원에 문재인 정권 때 들어온 사람들 뭐 이렇게 정리한다고 막 지금 푸닥거리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검찰 내에도 우리가 지금 법원에도 지금 그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검찰에도 있죠. 어떤 그럼요. 진보적인 검사들. 생각을 가진 검사들이 꽤 젊은 검사들 많죠.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만일 그런 거 했으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검찰총장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밖으로 나갑니다. 그거.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 생각에는 이화영 부인이라든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검찰 정치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예. 이걸 만드는 거. 아니 이화영 씨 부인이 한번 그 조사받는데 입회했던가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만드는 프레임 짝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죠. 지금 제가 그 검찰에 가서 우리 피의자들 조사받을 때 했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대부분 민변 뭐 이런 거 민변이라든가 그렇죠. 민주당 민주당 친명계 사람들이거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꿈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아마 이화영 부인하고 해가지고 당에다 탄원서를 내고 그러면 당에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하자. 그렇게 혹시 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이화영 씨나 이재명 대표나 변호인들은 거의 뭐 돈을 거의 안 받고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 꿈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정상적인 선임, 변호사 선임에는 변호사들이 검찰, 법원하고 잘 부딪히려고 안 그래요. 네. 자기들 계속 그 변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야권을 변호하는 민변 출신이라든 이 사람들은 사실 뭐 돈보다는 정치적인 네, 그럼요. 야망이 더 크기 때문에 조그만 끈덕지만 있어도 있죠. 그걸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 법정에서도 법서가 하나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그 지금 이화영 씨 부인 말대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벌써 도화,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데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랬었겠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고 입을 연 데는 하나는 배신감이 많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당에서라도 열심히 좀 지원도 하고 해야 하는데 거의 손저르다시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런 배신감이 작용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라든가 과연 차기 대선 때 이재명이가 차기 대선 후보로 낙점을 받고 또 대선에 이길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도 재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와 자기 형량과 이런 것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이겼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세상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고 또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됐다고 한다면 사면 복권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본인 그렇죠. 얘기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통일부 장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텐데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이화영은 어둡게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배신감이라는 거는 사실 그 이화영 씨도 구속되기 전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팽당했는지 보고 있고 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성격을 이화영 씨 이런 분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고 볼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를 수 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하듯이 이런 데서 아마 이재명 대표 저는 김부선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부선 씨를 갖다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만 안 했으면 김부선 씨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그렇겠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지. 예. 이재명 대표의 성품만 볼 때는 같이 못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가혹하게 상대방을 갖다가 뭐 사이다, 본인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철저하게 죽이는, 네. 배제시키는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배신을 못 해요. 딴 분들이. 결국 그래서 지금도 친명인이 지금 싸고 도는 네. 거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화영 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낄 만하고요. 그런데 이화영 씨가 볼 때 내 지금 받는 형량이 중요하냐, 그 다음 불확실한 대권 되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사명 복권의 뭐 정치적인 입지 볼 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로또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 지금 현재 자기가 지금 깜빵에 있는 사람은 깜빵에 당장이라도 있거든요. 나가고 싶겠죠. 저희들 피고인들 보면요, 막 합의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돈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합의 좀 봐달라고 그러면 나갈 줄 알고 네. 뭐 합의한다고 꼭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그래도, 나갈 확률이 많아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지내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보름 정도가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좀 적응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무더위에 감옥에 있는 거 그거 고개선님 감옥에 안 가보셨죠? 예. 그거 모릅니다. 그 예. 저희들은 이제 직접 가서 말을 들으니까 아는데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서실장 안 돼도 좋으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걸 원할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번에 협조를 해가지고 구형을 낮춰주고, 검찰이 구형이 뭐 판사의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 형량을 정하니까 예. 이화영 씨는 검찰이 협조하는 것이 훨씬 자기 지금 현재의 고통을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수사는 이 대납 관련해서는 이재명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실토를 했어요. 그렇죠. 다 이재명만 혼자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기다가 키를 쥐고 있는 이화영이 입을 열므로써 네.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수사 이것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퍼즐이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래서 검찰도 이제 네. 이재명 소환 시기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소환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건가. 제가 볼 때 검찰이 사실 지금 비난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판만 많이 벌려놓고 대장동, 백연동 해놓고 뭐 하나도 결론이 나오냐. 결론을 안 내니까, 왜냐하면 세 사람이 3인방이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했는데, 이번에 만일에 이 대북 송금 문제라도 검찰이 마무리를 잘 지어서 기소가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받아왔던 비난을 좀 희석시키는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비교적 명백하거든요. 객관적 사실은 다 명백해졌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라는 거물이 있고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아직 못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이런 지금 이화영 부지사까지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퍼즐을 다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에는 부인하더라도 검찰에 나와서 네. 기소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자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재명이가 단순히 이화영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대북 송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한 게 아니고, 사실상 이재명한테 지금 KBS 보도 같은 것을 보면은 다 보고를 받고 승인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한 것으로 본다면은 결국 대북 송금의 몸통은 바로 이재명 맞습니다. 아니냐. 예. 그런 결론뿐이 저는 그러니까 못 내릴 것 그거밖에 안 같아요. 나죠. 예.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예. 몸통은 이재명이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화영 씨가 꼭 입을 다물고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예. 뭐 이재명 그 대표 말대로 소설을 쓰고 있다. 예. 뭐 그 말 맨날 듣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게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언급을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스모킹 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키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제 부인해봤자 이 부분은 별로 큰 그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8월 중에는 예. 대충 결론이 예, 내고, 내려지지 예. 않을까. 대미라고 합니까? 수사의 대미가 대미. 예, 예, 예. 큰 마무리가 예, 마무리가 지어져 가는 것 한 아닌가. 부분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전망을 예. 해도 될 것 예. 같습니다.